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주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수준에 머무르며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계속된 한파에 한강도 예년보다 보름 이상 빠르게 결빙됐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파의 원인 그리고 날씨 전망까지 반기성 K워드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워낙 추워서 자주 뵙습니다. 네. 지난주에 영하 한 14도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덜 추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도 영하 한 9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한파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죠. 경기 북부, 강원도 내륙, 그다음에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이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갔어요.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이 이제 충북 제천으로 영하 16.9도, 철원이 영하 16.5도 정도로 내려갔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경기 동부 지역, 충북 지역, 충남 동부 지역, 경북 동부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에 아주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보다는 그래도 한 3도에서 4도 이상 기온은 오른 상태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아무래도 출근할 때 확실히 어제나 지난 금요일에 출근할 때보다는 좀 따뜻하다. 이제 이 정도 추위인데도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은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부 내륙, 전라 동부 내륙,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 이렇게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해안가보다 더 추운 건 어떤 이유라고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해안가는 바다 옆에 접해 있는데 바다가 이제 보통 영상 한 7도 정도 수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륙에 비해서는 온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뭐 강릉이라든가 속초 같은 데가 영하 한 2도 전후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백두대간 근처에 있는 내륙입니다. 네. 그다음에 소백산, 그러니까 주로 이 산줄기에 있는 내륙 지역으로 주로 분지 형태에 있는 지역들이 기온이 가장 많이 내려갔죠. 이런 내륙 지역은 아무래도 복사 냉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기온이 이런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요.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기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긴 열 에너지 네.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저는 서울은 그 인근 지역에 비해서는 기온이 조금 덜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죠. 예. 예. 계속 영하 10도 정도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강이 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년 만이라 그래서 작년에는 한강이 얼지 않았는데 올해는 언 건가요? 그만큼 뭐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났었다고 봐야 합니까? 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 기온이 춥지가 않았고요. 그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대개 한강이 결빙되는 조건이 한 영하 10도 이하 닷새 이상 대개 지속이 되고요. 낮에도 영하의 기온이 지속될 때 대개 한강이 결빙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12월 하순에 춥기는 했지만 그 정도까지 영하 10도 이하가 지속되지는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지금 18일 이후만 하더라도 원래 추위는 14일서부터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서울 같은 경우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이 평년에 비해서는 거의 16일 정도 빨리 결빙이 된 편이죠. 예, 그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한강 결빙도 늦어지고 빈도도 좀 줄어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올해 이렇게 결빙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2년 만이라고 하고. 그럼 가장 빠른 한강 결빙과 가장 늦은 결빙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 이번 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일지를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장 빠르고 늦은 결빙은 언제였습니까? 이게 이제 한강 결빙을 관측 시작한 게 1906년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가장 빨랐던 게 1934년에 12월 4일이 가장 빨랐고. 34년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1963년에 2월 14일이 예. 가장 늦었던 결빙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결빙이 없었던 애들이 있고요. 네. 작년처럼. 다만 평균을 쭉 지금까지 한강이 얼었던 걸 평균을 내보니까 대개 한 1월 10일 정도에 얼음이 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강이 어느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가 굉장히 일찍 상당히 빠른 거네요. 추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 한강이 어느 정도 날씨가 되면 해빙이 됩니까? 금방 녹습니까? 이거는 뭐 이제 영상으로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한강 결빙 조건이라는 게 뭐 두껍게 얼는다 이런 조건은 없거든요. 얼음만 얼면 되거든요. 얼음만 얼어서 네네. 물이 보이지 않는 정도면 되니까 뭐 영상으로 계속 한 2, 3일 정도만 올라가면은 또 그 이후에 춥지만 않으면 한강은 녹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한강이 얼었다라고 하면 꽝꽝 얼 정도로 굉장한 추위였는데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결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 얼지는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지금도 뭐 한강 주변 쪽은 다 얼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강 결빙 조건을 따지는 게 한강 대교의 노량진 쪽으로부터 두 번째, 네 번째 교가 그 사이거든요. 네. 사이에서 상류 쪽으로 한 100m 정도 지점. 아. 그 정도 안에서 얼음이 얼었느냐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오늘 아침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지하철 타고 오면서 네. 근데 얼어 있긴 얼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두껍게 얼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1월 한 중순 정도 하면은 다 녹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서울 이 수도권 상황 좀 짚어봤고 사실 호남, 제주 지역에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려서 지금도 온 세상이 하얗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많이 눈이 내렸나요? 일단 호남 전라 호남 쪽으로는 한 40에서 60cm 정도의 눈이 내렸고요. 이제 제주도 산간 지역은 거의 9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졌고 충남 쪽으로는 한 15에서 30cm 정도, 서해안 쪽으로는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많은 눈이 이제 기록으로 보면 한 30년 만에 많은 눈이 내렸다고 보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눈이 내린 원인은 네. 일단 이번에 내려왔던 한기가 굉장히 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기가 차가울수록 더 차가울수록 해수면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해수 온도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강도가 더 강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기록적인 눈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까지 결항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피해도 좀 속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추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운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미국, 일본 굉장한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위 상황 좀 이례적인 지역을 좀 짚어주시면 어느 지역이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현재 가장 강한 추위가 내려가고 있는 지역이 북미 지역입니다. 미국. 미국 쪽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고요. 네. 우리나라 쪽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럽 쪽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지만 거기도 한기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북반구를 놓고 보면 이 제트기류가 이렇게 쌓인 곡선을 예. 그리면서 도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 네. 대개 이렇게 세 군데로 내려가면 삼파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네. 삼파에서 지금 제일 강하게 내려간 게 북미 쪽입니다. 북미 쪽은 이제 저희들이 대개 상공 5km 기온이 거기는 한 영하 50도 선이 내려갔어요. 네. 우리나라가 이번에 가장 추웠을 때가 영하 한 40도 선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상층 한 5km 기온 한 영하 10도 정도가 더 강하게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체감 영하 50도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추위인 겁니까? 사실 바로 밖에 나가면 거의 동상에 걸리거나 굉장히 위험한 정도죠. 체감 온도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북극 그 한기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폴라보텍스라고 부르는데 예. 폴라보텍스가 그 미국의 중서부 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미국 동부 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미 서부 쪽에 또 저기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쪽에 길이 열렸단 말입니까? 그 중간 쪽으로 아주 북한이 그대로 쏟아져 내렸어요. 쏟아져 네. 내려오면서 대개 중부 쪽, 그러니까 중북부, 중서부 해서 이게 지금 미국의 가장 따뜻하다는 지역이 이제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 아리조나 이런 쪽인데 이쪽은 이제 선벨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한겨울에도 뭐 영상 15도 이상 올라가는 지역이 거의 영하 한 10도 선까지 내려갔고요. 중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영하 45도에서 50도 체감 온도가 아니라 실제 기온이 그렇게 떨어졌고요. 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한파가 내려올 때는 이쪽이 이제 폭풍 이번에 폭풍 저기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급격하게 하루 만에 20헥토파스칼 이상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있으면은 한기를 그냥 쭉 끌어내립니다. 바로 제트기류처럼. 그러다 보니까 콜로라도 같은 데는 거의 1시간 만에 영상 5도에서 영하 22도로 1시간 만에 딱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5도니까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갔던 네. 분들이 갑자기 영하 22도로 떨어져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심각하게 변화가 되는 거면 그쪽 뭐 당국에서나 차원에서 어떠한 뭐 대책을 마련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미국 기상청에서는 거의 전 지역에 일단 경보를 다 내렸고요. 예. 폭풍 경보, 폭설 경보, 강풍 경보, 한파 경보가 다 내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 국민들에게 방송을 했죠. 이건 정말 심각하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를 해달라라고 했고 사실 저 지금 미국 동부 쪽이 지금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있거든요. 네. 많이 온 지역이 한 60cm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 저기압이 서서히 지금
저 대서양 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동부 쪽은 그나마 한파는 좀 덜했는데 중서부에 한파가 들어가게 된다면 저 올해 연말에는 이 미국 동부 쪽도 엄청난 한파가 들이닥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트 기류가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꺾이는 그 정도에 따라서 추위가 이제 한기가 내려오는 수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양쪽에 고기압이 있으면 산이 높으면은 골은 깊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중부 쪽으로 이렇게 한기가 쭉 밑으로 내려왔던 게 양쪽에 이 산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다 보니까 위쪽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냥 북극의 그 한파가. 근데 저렇게 지금 꺾여서 내려오는 저 수준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예측은 가능한데. 대비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대비도 조금 미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한 3, 4일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미리 이제 예상을 해갖고 예보를 내긴 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 브라킹이 있었거든요. 더블 브라킹이라고 그러죠. 우랄 쪽에 아주 상층까지 강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었고 오츠크 쪽에 고기압이 버티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쭉 고립해지면서 한기가 내려온 거거든요. 북극 네. 한기가.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쪽보다 훨씬 더 강한 한기가 그러니까 내려. 이게 사실 남 얘기가 아닌 것이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막을 수는 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미국 수준 정도로 굉장히 추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지금부터는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지금 기후 변화의 가장 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반대로 여름에 제트기류가 올라가는 쪽에 우리나라가 위치했던 엄청난 폭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 한 몇 년 전서부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상 현상들이 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텍사스 같은 경우 영하 뭐 20도까지 내려간 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지역이. 그다음에 서한양성 기후를 받는 서한양성 기후는 여름에 덥지 않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시애틀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거의 뭐 한 50도까지 영상 50도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혹한이라든가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도 네.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어. 다행히 미국보다는 좀 덜 강하게 내려왔다는 것일 뿐이지 더 그러니까요. 강하게 올 내려온다면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뭐 우리나라도 영하 뭐 4, 5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사만사온이란 말이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느끼게 체감이 직접적으로 되는 건데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더블 블로킹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이례적인 겁니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계속? 겨울철에는 주로 이 북극해의 카라해라든가 바렌츠라고 있습니다. 바다 이름이. 예. 북극은 바다지 않습니까? 그쪽 바다의 빙하가 많이 높게 되면은 우랄산맥 쪽으로 상층의 고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층의 고압부가 어느 정도 강하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 이쪽이 높이 발달을 해버리면 동아시아 쪽도 깊이 산이 높으니까 골이 그렇겠죠. 깊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랄 쪽에 이 올라가는 이 상층 고기압, 그러니까 블락킹되는 이 고기압이 낮으면 우리나라 쪽 강한 한기가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제 오츠크 쪽에서도 블락킹이 생겼거든요. 상층까지 딱 막아주다 보니까 한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원인입니다. 이거는 한기가 내려오는 건 그런 원인은 내려오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지금 거의 실제는 한 달 가까이 지금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쪽 우리 동쪽에서 상층에 이런 산 같은 게 우리가 가도록 이 기압계 움직이는 걸 막아주는 거, 브라킹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압계가 못 나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북쪽에서 찬기가 내려오고 이런 형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한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뭐 1년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 주기적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3만 4온. 근데 이게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추위도 내려오고 또 많이 지속되는 이런 거는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요.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블 블로킹, 두 가지가 블로킹이 또 한꺼번에 더 내려오니까 더 추위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만 좀 약해지거나 사라져도 이게 좀 추위가 좀 덜해지는 겁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북극 진동 지수라는 말을 주로 설명을 해주셨죠. 해드렸는데 예. 이 오르내림이
더 클수록 북극진동 지수는 음해지수로 갑니다. 어. 음해지수로 강해지는 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북극진동 지수가 음해지수로 강해지면서 한파가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블락킹이 더 심해지고 더 산과 골이 깊을수록 이 북극진동 지수가 음해지수가 강해지는 거고요. 네. 이 블락킹이 약해지면은 이제 양해지수로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강했던 음해지수가 이제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약해지면서 현재 예상으로는 한 2월 중순, 그러니까 2월 초순 넘어서면서부터는 과연 중립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 큰 추위는 뭐 없지 않겠느냐. 지금 2월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요즘에 너무 추워서 언제까지 추울까가 요즘 시청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거든요. 뭐 일단 뭐 오늘 내일 춥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잠깐 풀립니다. 아주 잠깐. 예. 그런데 목요일서부터 다시 한파 내려옵니다. 한파 내려와서 일단 31일 아침까지 한파가 있고요. 예. 31일 일일 반짝 또 다시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따뜻하다가 오. 2일서부터 다시 한파가 또 내려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다음 달 일단 내려오는 한파는 긴 한파는 아닐 거로 보고 있어요. 아, 현재 그래요? 예상으로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평년 정도의 겨울 추위가 일단 이어지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이 정도 비슷한 추위는 한 1월 한 4일 정도. 근데 그 중간에도 따뜻한 때는 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월 1일에 잠깐 따뜻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제 새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돋이 보려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느 정도로 좀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 수준입니까? 뭐 일단 하여튼 올해 이례적으로 참 추웠는데 정말 다행히도 딱 연말 그러니까요. 연시에 기온은 풀립니다. 예.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 뭐 해돋이, 해맞이 다 아주 하기 굉장히 좋은데 네. 일단 31일 낮에 서울은 영상 3도까지 올라갑니다. 오. 그리고 그 다음날 1일 날 새벽에 영하 4도 서울에 예상하고 있고요. 강릉으로 해돋이 가시는 분들은 강릉이 영하 2도 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예. 최저 상당히 기온이. 따뜻하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근 기온으로 보신다면 상당히 따뜻한 정도인데 예. 그래도 겨울이죠. 아. 그리고 아침바람도 있으니까 또 더더군다나 해돋이 하시는 분들이 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맞아요. 산으로 올라가시면 기온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온이 지금보다는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단단하게 입고 가시는 게 그래야 좋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오랜만에 오늘 세차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번 주 쭉 해서 전국적으로 눈 소식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수요일 날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세차하면 안 서울에 되겠네요. 아침에 눈 소식이 있어요. 서울은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은 출근하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 예, 예.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서해안 쪽에 다시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참조 좀 하시면 좋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 눈이 왔다가 얼어서 빙판길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뭐 녹은 곳들도 있지만 음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얼음이거든요. 이런 빙판길은 언제쯤 좀 녹는 겁니까? 사실 뭐 이제 이 서울 같은 경우 그래도 제설 작업이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주말에 지방을 갔다 왔는데 정말 그냥 맞아요. 그냥 빙판이더라고요. 예, 전부. 예.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서쪽 지역, 그러니까 충남, 전라 지역 이쪽 지역은 뭐 완전히 거의 빙판인데 이런 데서 그 뒷길, 특히 그늘 골목길 같은 데는 실제로 거의 낮의 기온이 영상 5도 이상 며칠 정도 지속돼야 녹기 시작합니다. 영상 5도가 네, 이상으로. 돼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기온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월 10일 전후 이후서부터 녹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해가 드는 지역은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네. 근데 이제 그늘진 그렇죠. 곳들은 쉽게 녹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빙판길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반기성 K베더 센터장과 함께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파 상황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